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네, 안녕하세요. 로더마인 찰스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몬스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차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정말 거대한 포드 F150 랩터. F는 영어 발음으로 하고 150은 한국말로 했네요. F 한 번만. F150 랩터가 로더마인 쇼룸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이거 보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랩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랩터 그거 타면은 뭐 주차는 가능해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거든요. 얘는 가능한가?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는 일상생활은 불가능. 주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차를 주차하면 여기서 한 약간 이렇게 들어오듯이 주차가 된다면 얘는 이쪽 선에 꽉 맞춰도 이쪽 선을 완전히 넘어버려요. 사실상 일반적인 차가 아예 아니에요. 픽업 트럭이 1500급, 2500급, 3500급 이런 식으로 이제 급이 나뉘는데 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F150이지만 굳이 말하면 2000급이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급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랩터라는 이미지가 브랜드 파워를 견인하는 데 가장 최고로 앞장서고 있는 게 이 랩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F150의 그 바로 전 모델 있잖아요. 트림 리스트가 쫙 있으면 랩터가 리미티드의 그 아래에 있었어요. 트림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랩터가 리미티드보다 아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대놓고 랩터가 최고 마지막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랩터 R이 등장했죠. R은 일단은 걔야말로 정말 그 안드로메다급이기 때문에 일단 걔는 차치하고요. 일단 얘만 놓고 봤을 때 1500급에서 가장 최고 사양으로 포지셔닝을 이번에야말로 정말 공고히 잡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F150 랩터입니다. 근데 이런 차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길에 돌아다니는 그 버스들 있잖아요. 그 버스 보면서 우리가 우와 버스 웅장하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차는요, 스케일감이라는 게 이렇게 거대하고 육중한 차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런 모양이죠. 본넷으로 이렇게 쫙 깎이죠. 근데 이 본넷의 위치가 키가 제가 181인데 본넷의 위치가 제 가슴 정도, 그리고 사이드 미러 위치가 이제 요 정도, 제 가슴 좀 위죠. 그리고 여기 뭐 위에는 제 머리를 그냥 넘어버리는 한 190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차량의 사이즈 자체가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군용이다, 군용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F150이 2015년부터 군용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게도 가볍지만 강성이 더 뛰어나다. F150은 뭐 사실 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깔 게 있죠. 사실 깔 게 없습니다. 오늘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뭐 이런 옵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과 그리고 레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진 건 램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터를 보면 가슴이 막 저거 진짜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F150 랩터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랩터의 이 앞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랩터가 앞모습에 있는 이 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키만 가져와도 바로 반응이 와요. 너냐 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왔느냐 주인. 뭐 이런 느낌? 저를 이제 맞이해주는 이 주황불.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고 확실하진 않았어요. 예전 구형 랩터는요, 재밌는 게 여기가 원래 사실 비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순정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막아서 이렇게 안개등을 장착하는 게 유행처럼 액세서리로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순정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멋있다 생각했는지. 그리고 사실 구형 랩터가 디자인이 전 굉장히 예뻤어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무슨 시그마 마크 같은 헤드램프, 그 헤드램프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다. 제가 그 랩터를 굉장히 반해 있었는데 이번에 랩터가 나올 때는 처음에는 제가 좀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처음에 사실 깔 게 없습니다. 딱 그 이미지 딱 봤을 때 아니 구형 랩터가 더 신형 같아, 내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실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생각이 깨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시원해요. 전체적인 바디 디자인은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냥 쭉쭉
이게 기역자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약간 꺾여 있었는데 기역자로 쭉쭉 엄청 시원시원하게. 그릴도 옛날에는 이 그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약간 모양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원하게 이렇게 밀어버렸죠. 근데 이 디자인 컨셉을 느끼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전 모델 랩터에 또 그 이전 모델 랩터가 있는데 그 이전 모델 랩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헤드램프 말고는 다 그릴로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또 시원시원한 구형의 구형 모델의 랩터 디자인 감성을 약간 섞어서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뽑아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 예뻐요. 아, 진짜 디자인 때문에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의 매력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엄청 넓은 이 전폭이거든요. 이 전폭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오버핸다에서 나옵니다. 오버핸다. F150하고 랩터하고 사실은 같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예요. 솔직히 생긴 것도 별로 안 비슷해요. 이번에 완벽하게 이제 차별성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이어가 굉장히 크죠. 얘가 35인치거든요. 이 타이어가 이만큼이 35인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37 퍼포먼스 패키지라는 게 나왔어요. 37 퍼포먼스 패키지를 하게 되면 37인치까지 커집니다. 타이어가.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두꺼워지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연비가 안 좋아져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비가 안 좋아지고, 하지만 전용 휠이 들어가죠. 일반적인 랩터를 샀을 때 아무 옵션을 안 하면 원래는 그냥 일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약간 좀 블링블링한 그런 휠이 들어가는데 얘는 비드락 휠 옵션은 넣은 거예요. 비드락이 뭐냐면 그 바위에 오프로드를 하다가 찢어지고 뭐 하더라도 타이어가 완전히 그 휠로부터 탈거되지 않도록 피스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런 이제 휠을 비드락 휠이라고 하는데 오프로드 전용 휠이에요.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F 굿리치 이거 잘 아시죠? 올터레인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휠하우스가 또 커요. 사람 머리도 일단은 한국에서 픽업 트럭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이런 타이어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램도 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타이어가 뭐길래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가슴 울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타이어는요 연비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린 대부분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럼 온로드 타이어를 껴야 돼요. 하지만 이런 타이어를 그래도 구입하죠. 연비가 안 좋아도. 왜?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죠. 이런 디자인의 트레드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의 차를 우리가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든 뭐가 나쁘든 무게가 많이 나가든 타이어가 비싸든 우리는 이 타이어가 잘 어울리는 차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스펜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서스펜션이 슬쩍 보이죠? 그죠? 얘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댐퍼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댐퍼가 이제 폭스 쇼크이 들어갑니다. 폭스 쇼크는 오프로드 타이어계에서 되게 유명한 명품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댐퍼가 눌러질 때 그 힘 배분을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차는 차체가 굉장히 무겁고, 얘가 달리게 될 도로는 울퉁불퉁한 도로잖아요. 울퉁불퉁한 도로를 천천히 달릴 때는 그냥 꿀렁꿀렁 하면서 가면 되는데, 빠르게 달리면 어떻습니까? 다다다다 하다가 바퀴가 또 훅 빠진 곳에 들어가면 쾅 이렇게 되겠죠? 빠진 곳에 그거를 계속 쾅쾅쾅쾅쾅 하면서 다니게 되니까 이 큰 무게가 갑자기 눌려지는 그런 상황을 고속에서 직면할 수도 있죠. 그 하이스피드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이스피드 오프로딩을 할 때 이 쇼크가 그거를 얘 차체를 받쳐줘야 되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쇼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오프로드를 맨날 달릴 것도 아닌데 이런 쇼크가 필요하냐?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온로드에서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를 가지고 어딜 놀러 갈 때 산길이나 뭐 파인길이나 뭐 모래나 흙이나 이런 길을 아예 안 만날까요? 만난단 말이에요. 놀러 다니다 보면 만나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얘는 걱정 없이 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이 차가 굉장히 길다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F150이 이번에 풀체인지 하면서 저는 요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벨트 라인이에요. 이게 도어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벨트 라인이 이쪽에 이렇게 파여 있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이 파인 부분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편해요. 아래쪽으로도 되게 잘 보이게끔 여기 조금 파여 있는 건데도 시야가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랩터를 타시지만 사이드 스텝은 전동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들은 편하긴 하죠. 편하고 멋있고 뭐 그렇긴 한데, 랩터는 이렇게 아주 짱짱한
하드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스텝. 이거 보면은 이게 그 스프레이 베드라이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장은요, 이거 그냥 이렇게 칠한 모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데미지를 먹지 않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에 스치잖아요. 그럼 스친 게 데미지를 받아요. 바위나 돌에 긁혀도 그 바위나 돌이 깨지거나 기스가 나지, 얘는 거의 뭐 그냥 흙 같은 것만 묻고 털어내면 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고, 그냥 장갑차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도 사실 부연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장갑차다. 우리가 결국 픽업 트럭을 사는 이유는 적재함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F150이 대단한 변화를 줬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면 떨어지죠? 이 적재함을 딱 봤을 때 램 걸 보다가 얘 걸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얘는 되게 정사각형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는 램보다는 적재함이 조금 짧습니다. 얘는 길이가 5.5피트고 램은 5.7피트예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죠. 큰 차이는 아닌데, 그리고 얘는 램박스가 없잖아요. 그 램은 램박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휠하우스 부분을 적재 공간을 쓰다 보니까 폭이 좀 좁아지고, 길이는 얘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길이가 조금 더 짧은데 램박스가 없어서 가로로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사각형 같은 그런 적재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150에서 가져온 또 차이가 하나 있다면, 여기 이제 뭐 110V 꽂고 이런 거는 뭐 대단히 놀라울 것도 없죠.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요거를 올릴 때 전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 베드 진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한국 사람이 쓰기 되게 힘들어요. 공간이 넓다고 뭐 내가 맨날 이렇게 손을 넣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램이 좀 더 베드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F150 어떻게 사용하냐? 이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열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받쳐요. 밑으로 받쳐서 이걸 쭉 꺼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요것도 안 미끄러지게끔 돼 있어요. 되게 따끔따끔할 정도로 이렇게 사포를 붙여놓은 것 같이. 이거 몇 방짜리 사포야 이거?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베드는 굉장히 짱짱하게 만들어요.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도할 때 유세 떠냐? 이러잖아요. 유세 떠.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여기에 봉이 있어요. 그래서 봉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만드냐고 내가 예전에 비판했던 그게 이거예요. 사실 깔 게 없습니다. 올라갈 때 봉을 잡고, 이게 중심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봉이 있습니다. 뭐 봉 잡고 올라가면 아무래도 편하긴 하겠죠. 근데 웃긴 게 이제 이걸 넣는 방법이 이제 여기 1, 2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1 써 있죠. 1. 그러니까 1번을 누르고 봉을 이렇게 넣어주면 됐다. 그 다음에 3. 이게 구호를 외치면 3 된다. 1, 1, 3. 갑자기 램이 그리워지는. 그래서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뒤에 보면은 대포가 2개 있죠. 대포가 와, 이 굉장합니다. 오, 내 주먹이 그냥.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견인할 수 있는 견인고리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히치가 있죠. 견인 히치가 있어서 카라반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사실 이 픽업 트럭들이 안전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안전해요. 만약에 뒤에서 차가 받았다, 그럼 이 타이어가 보호해주잖아. 그죠? 이 베드가 물론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프레임 위에다가 이렇게 차체가 있지만 적재함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팍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론 팍 들어가도 얼마나 멀어요. 승객석까지 굉장히 먼 공간이 있고 5.5피트 이상이 벌어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타이어까지 충격을 흡수해 주겠냐고요. 그죠? 그런 안정성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차를 어떤 좀 유명하신 분한테 팔았는데 뒤에서 택시가 졸음운전으로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분을 60km인지 70km인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게.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랩터가 앞에 있는 차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도 찌그러지고 뒤도 찌그러졌는데, 이분이 연락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굉장히 막 약간 흥분하셔서, 기분 좋으신 것처럼 흥분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안전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랩터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실내가 굉장히 시원해요. F150하고 램하고 실내 차이를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냐면, 램은 한국인이 탈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라면, F150의 인테리어는 미국식이다,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테리어예요.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크고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RPM도 안 올라갔는데 이 정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배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스포츠. 좀 조용한 것 같고. 픽업 트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파노라마 루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썬루프를 열고 나니까 실내가 굉장히 체감이 좋고요. F150은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했거든요. 전세대 2018년인가부터 한 것 같은데 실내 스피커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뱅앤올룹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만카돈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랩터의 핸들은 F150 핸들이죠. 뭔가 묵직하게 바뀌었어요. 묵직하게 바뀌면서 이 디자인은 약간 브론코의 핸들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팔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포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쁘진 않네요. 여기에 랩터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랩터를 새겨줬습니다. 아쉬운 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누르면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얘가 이렇게 고개 숙이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책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크 서페이스라는 기능인데 솔직히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우와 막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좋기는 하죠. 여기서 이렇게 노트북도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사실 자동차에서 이렇게 요만큼의 평평한 공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없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있는 것도 그렇고 리클라이닝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리클라이닝이 지금 이제 되죠. 보시면 이거 그 맥스 리클라이닝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랩터에는 맥스 리클라이닝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히 기울어져요. F150 2번 모델에서 맥스 리클라이닝 기능이 특이한 것처럼 사람들이 묘사를 이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운전석에서 그렇게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랩터가 레저용이지만 미국에서는 업무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로 하루 종일 뭐 몇십 시간씩 운전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피로를 풀게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넣은 건데 맥스 리클라이닝의 기능까지는 아니어도 얘는 충분히 지금 뒷좌석까지 기댈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훨씬 편해요. 그냥 누워진 거는 똑같아. 맥스 리클라이닝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워크 서페이스는 있는 게 낫긴 하죠. 왜냐면 여기다 이제 밥도 넣고 뭐 책도 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워크 서페이스가 없다고 또 많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운전석에서 몸을 45도를 튼 상태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몇 시간을 쓰겠어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뒤틀어지니까. 하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옵션이 빠진 걸 사는 사람들이 아쉬워하실까봐 이건 있습니다. 얘는 있기 때문에 요거 사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워크 서페이스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차는 카본 파이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치 무슨 청바지로 덧대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의 그런 이제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의 질감이 청바지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약간 흑청바지 이런 느낌이고 여기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렸다 해도 쉽게 미끄러지거나 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바지스러운 어떤 그런 재질의 도어 트림. 그리고 포드는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도어 캐치가 설계가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 당기는 거 잡고 문을 이렇게 밀잖아요. 잡고. 근데 얘는 한 손으로도 문을 잡은 상태에서 열 수가 있어요. 구동 방식은 총 4가지예요 2H, 4H, 4A, 4L. 이게 뭐냐? 2H는 후륜, 이륜입니다. RWD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4A는 올휠 드라이브를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죠. 사람들이 X드라이브나 뭐 포매틱 이런 게 이제 4A를 누르면 이렇게 작용이 되고 4H는 뭐냐? 4륜인데 하이스피드에 대응이 되는 4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엄청난 4륜 하이스피드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원하는 4륜이다 그러면 그냥 4A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4H라고 하면은 좀 노면이 확실하게 좀 거칠다고 느낄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4A만 눌러도 충분하고 비나 눈이 안 오면 그냥 2H 누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4L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 일 없는데 4륜인데 로우 4륜이라고 해가지고 토크를 극대화해가지고 이제 바위나 진흙이나 이런 걸 넘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프로 트레일러 써있는데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예요. 이 백업 어시스트로 이제 주차하면서 돌려가면서 이제 후진 주차하는 그런 기능이고, 얘는 110V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얘는 12V 시거잭 포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이 뭐냐? 이걸 누르면 여기 열리죠. 여기도 밑에 약간 고무판처럼 돼가지고 짐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달걀달걀 거리지 않게 정말 까끌까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 세대보다 이번 세대가 훨씬 나아진 것 중 확실히 나아진 게 뭐냐? 이거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콘솔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 콘솔 박스가 예전에는 약간 단차가 막 이만큼 있었어요. 단차가. 그래가지고 뭐 이게 콘솔 박스를 이렇게 만들다 말았냐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깔끔하게, 너무 당연하지만 깔끔한 콘솔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정말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마치 큐브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큰 게 들어있어요. 알파로메오의 그 핸들에 들어갈 법한 그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죠. 깜빡이와 와이퍼 기능이 여기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이쪽은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요. 이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사이드미러에 있는 등을 킬 수 있고 끄고 키는 기능들, 그리고 이걸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페달 높낮이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하는데 불 좀 어둡게 하고 밝게 켜고 이런 기능들인데,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계기판 한번 잘 봐주세요. 굉장히 멋지게 돼 있죠. 이걸 이 드라이버 모드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바하 모드, 오프로드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토우 모드, 와, 굉장히 모드가 많아요. 이렇게 모드를 바꾸게 되면 4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2륜, 4륜, 4륜 H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드에 따른 조합으로서 이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열에도 마찬가지로 카본, 그래도 깨알같이 또 이렇게 카본 파츠나 이런 뱅을 쓴 2열에 있는 도어 트림도 허접하지 않게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뒷좌석에 우리가 이렇게 벤치 시트로 되어 있으면 3명이 앉는 의자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로 3명이 다 편하게 앉을 것 같은 그런 차들은 미국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이 넓으니까 실내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명이 앉아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랩터는 레카로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레카로 시트 선택하게 되면 또 아마 400만원 추가되긴 하긴 하는데, 레카로 시트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시트도 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가 막 꿀렁꿀렁이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오프로드 달리면. 그럴 때에도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 따로 안 미끄러지는 소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걸 빼면은 여기 컵홀더도 있죠. 2열에는 얘는 열선은 들어갑니다. 열선은 2단계까지로 해서 2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10V 또 사용할 수가 있죠. C타입 잭과 USB 우리 꽂는 타입의 포트로 해서 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맞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1열에는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뱅앤올루슨 마크가 있죠. 이거 자체가 스피커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헤드레스트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한 거는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카로 시트를 선택하더라도 헤드레스트 스피커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랩터는 엔진룸 열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여성분들이 열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드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엔진이죠. 3.5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3.5 에코부스트는 대략 크게 3가지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3.5 에코부스트가 원래는 375마력짜리가 있었고, 업그레이디드 3.5 에코부스트가 원래 포드 익스페디션에 예전에 사용됐었어요. 익스페디션의 풀옵션인 이제 리미티드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400마력급. 그리고 이 랩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링컨 내비게이터에 있는 엔진이랑 똑같은데요, 하이 아웃풋 3.5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450마력급입니다. 450마력이면 사실은 뭐 램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가 6기통 엔진이거든요. 6기통 엔진으로 터보 차저를 넣어가지고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 사이즈 자체는 다운 사이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랩터는 시동을 켰을 때 배기음이 사실 별로 안 컸어요. 거의
뭐야 이거 배기음이 없네 수준으로 정말 조용했고, 물론 밟으면 이제 엔진도 들리고 뭐 하면서 좀 들리긴 했지만, 이번 모델은 배기음이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시원하죠. 물론 얘 경쟁 모델이라고 비춰지고 있는 램 TRX에 비하면은 엔진음이 조금 조용하긴 하죠. 램 TRX는 6200cc V8에다가 슈퍼차저 얹은 750마력짜리 괴물이잖아요, 걔도.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걔가 좀 더 엔진이 더 크고 시원하고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랩터 엔진이 이 정도로 시원해졌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담인데요, 사실 랩터하고 TRX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TRX는 750마력이고 얘는 450마력이니까 TRX는 랩터 R,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랩터 R 모델과 원래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웃기게도 전 랩터가 처음 등장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높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더 따따블로 붙은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TRX랑 가격이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TRX는 750마력인데 얘랑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TRX 리뷰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모델이 TRX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랩터는 그냥 랩터 자체의 그 존재감 때문인지 몰라도요, TRX하고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데도 많이 팔리고 있죠. 포드 F150의 명성이 그렇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마력 랩터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이 매물 또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격도 제가 이제 좋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좋은 가격으로 제가 좀 드릴 수가 있는 추천 모델이고요. 450마력의 출력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여가를 즐겁게 즐기게 넉넉할 뿐 아니라 배기음도 아주 시원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랩터를 탔던 분들은 배기음 작업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얘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대로 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아주 거대한 한 마리의 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포드 F150 랩터.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여러분께 랩터 R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로드마인에서 직접 오셔서 보시고 구입도 가능합니다. 멋진 실버 컬러, 실물로 보면 정말 멋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실버색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랩터하고 실버 컬러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보시고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이 차는 22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274km 정도 주행했는데, 사실상 새 차죠. 가격도 비교적 좋게 가져왔으니까 이 랩터 보고 싶으시고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로드마인으로 연락 주셔서 로드마인 쇼룸에 방문하시고 직접 저와 함께 상담해드리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할부나 리스, 현금 모두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아시겠지만 번호판도 한 번도 단 적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아주시고 놀러 한번 오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